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우리는 64회 토픽 읽기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3번, 24번 읽고 물음에 답하기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23번, 24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지금까지 보았던 문제들이 보통은 설명문인데 이거는 생활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문제가 23번, 24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의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운 그런 어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서 겁이 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생각보다 이 문제는 풀기 쉬워서 이거는 꼭 포기하지 말고 푸시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23, 24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놀이공원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면서 일을 했다. 어느 날 놀러 온 한 가족에게 인원수만큼 표를 줬다. 그런데 그 가족을 보내고 나서 이용권 한 장의 값이 더 결제된 것을 알아차렸다. 바로 카드사로 전화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상담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 연락처를 고객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다. 일을 하는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 시간 무렵 드디어 그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한 실수에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 가족은 놀이기구를 타고 노느라 문자 메시지가 온 줄 몰랐어요. 많이 기다렸겠어요. 라고 하며 따뜻하게 말해 주었다. 네, 내용이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요? 이게 연결이 되면 어느 정도 한국에서 어떤 이거는 이제 생활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과정의 한 장면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는 여기 밑줄 친 이거에서 이제 나의 심정,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24번. 네, 수정해야겠군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어뮤즈먼트 파크. 그래서 놀이공원, 매표소는 티켓 오피스, 매표소. 그 다음 아르바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콩글리시라고 표현하거든요. 한국식 영어입니다. 그래서 외국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가 뭐야? 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파트타임 잡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 그냥 한국에서는 다 아르바이트라고 사용해요. 콩글리시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걸 줄여서 알바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알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시간당 파트타임 그래서 시간에 일하는 그런 직종을 아르바이트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장시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처음이었죠. 그래서 긴장하다, 긴장하다. 그 다음에 인원수 하면 사람 수, 인원이라는 거는 넘버, 그래서 수까지 해서 인원이라는 건 사람, 그 사람들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number of person, 그래서 인원수. 그다음에 결제하다, 결제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주다. 그래서 paid, paid, 결제되다. 그래서 결제된 것을 알아차리다, 그죠? realize, 깨달은 거죠. 깨닫다 이렇게도 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카드사로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 회사로 전화해서 이제 고객의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상담원, 어드바이저, 카운슬러, 상담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다. Can get to work. 그래서 work.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퇴근. 그래서 퇴근하다. 그래서 그 퇴근의 반대는 출근. 그래서 출근, 퇴근. 회사에 와요. 출근, 회사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 그거를 퇴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를 내다. 이 사람들이 화를 내다. 그죠? 화를 내다. get angry. 그래서 화나다, 화를 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떨리다. shake, tremble.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 단어, 놀이공원, 매표소, 아르바이트, 긴장하다, 인원수, 결제되다, 알아차리다, 상담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다, 퇴근, 화를 내다, 떨리다. 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단어들이 알겠는지, 어느 정도 단어를 알겠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파트타임 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을 한 거죠. 어디에서? 놀이공원에서 티켓 오피스 해서 놀이공원 그 매표소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파트타임 잡으로 처음 일을 하게 되니까 항상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이제 항상 긴장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가족이 왔어요. 그 놀러 온 가족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표를 줬어요. 그 사람 수만큼, 아까 인원수 이렇게 사람 수만큼 표를 줬는데 그 가족이 가고 나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된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의 티켓 값을 더 받았다는 걸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왜냐?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일을 한 사람이라서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즉시 크레딧 카드 컴퍼니 아까 그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 아까 그 패밀리 그 가족 고객 있잖아요. 그 사람의 폰 넘버에서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 질문을 했더니 그 상담원은 줄 수 없다. 그 당신에게 그 정보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건 바로 이제 그 보안 이 사람의 개인 정보니까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상담원이 그 당신의 컨택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연락처를 아까 그 가족 손님한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 내내 일하는 동안 아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언제에서야 일이 끝나는 아까 그 퇴근 시간 무렵에야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자 나는 설명을 한 거죠. 어떤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죠? 왜냐? 그 사람들이 혹시 내 실수로 인해서 화를 내지 않을까 하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이 말했어요. 놀이기구를 타느라고, 텍스트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많이 기다렸겠어요. 오히려 이제 위로를 한 거죠. 그러면서 warmly 따뜻하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 그 파트타임 잡을 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은 기다린 뭐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죠. 라고 뭐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기다렸겠다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말을 해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내용이? 예. 그러면 문제, 아이고, 보겠습니다. 밑줄 찐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은 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내가 한 실수에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다? 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정답은 걱정스럽다. 그래서 걱정하다, 걱정스러워요. 불만족, unsatisfactory 하면 반대죠. 그래서 만족스럽다, 불만스럽다. 만약 이 사람, 이 가족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고 이 가족은 어쨌거나 한 표를 하나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나의 입장은 아니고 가족은 아마 불만스러울 수도 있었겠네요. 후회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화를 낼지도 모른다 이런 거니까 걱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다, 당황하다, 당황스럽다. 이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20번 그래서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 가족은 나에게 화를 냈다? 아니죠. 아까 화를 낼지도 모른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가족은 따뜻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카드 회사는 그 가족에게 연락했다? 이게 아니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맞네요. 카드 회사가 그죠? 내 연락처를 고객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겠죠. 회사가 전화를 한 겁니다. 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아르바이트생한테는 고객 전화번호를 바로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르바이트생의 연락처를 고객한테 전달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좀 말이 꼬였지만 2번이 맞습니다. 그다음 나는 그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 고객의 연락처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카드 회사에서는. 그래서 고객이 나한테 연락을 한 거죠. 3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는 그 가족을 찾아다니느라 일을 못했다. 일을 못한 건 맞는데 일을 하는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객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서 걱정스러워서 일을 하지 못한 거지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looking for the family 그래서 찾아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것도 잘못됐네. 24번. 그래서 23번과 24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번과 24번은 생활문이라서 오히려 다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니까 23번, 24번이 나오면 먼저 빨리 풀어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